한국에서의 1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세월입니다. 10년 전에 익숙했던 장소를 10년 후에 다시 찾으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건물들은 헐리고 새로운 건축물이 빠르게 세워지며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과거의 끔찍한 장소였고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볍게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리 잡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족과 관련된 실화입니다. 불과 1년 남짓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인데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세 식구가 함께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고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 덕분에 꽤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서도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시절이었죠. 광역시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친구들에게도 부러움을 살 만큼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공만으로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 법이더군요.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거나 심지어 집 안까지 들어와 협박을 일삼는 모습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어린 마음에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별표 혹시 오늘도 집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별표라는 생각에 멀리서부터 집을 확인하곤 했죠. 심지어 새벽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부모님이 안방에 계신지 확인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미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끔찍한 기억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칠 일들에 비하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망가져버린 가정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병들기 시작했죠. 한때 술 한잔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눈물로 나를 지새우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 역시 괴로웠지만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듯 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라며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기에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곳이 제게는 그저 이름만 들은 낯선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언급되던 곳이었지만 막상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현실감이 없었죠. 그런데도 어머니의 말씀이 단호했기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일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기에 제 모든 친구들과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말이죠. 결국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착한 집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아파트로 이사한 건 맞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외진 산골짜기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이름조차 생소한 5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시내와도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다 엘리베이터조차 없었죠. 이런 곳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름하고 황량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짐을 직접 옮겨야 했고 이삿짐을 아끼겠다는 마음에 저도 열심히 손을 보탰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이사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마무리되었는데 부모님께서 한숨 섞인 숨소리를 내뱉으실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새로 이사한 집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전학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공부에만 집중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과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의 교류도 멀리한 채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밥을 먹고는 공부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녁 무렵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집 주변을 산책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 마음이 한결 놓이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 저 역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온 지 이틀쯤 되었을 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가 2000년대 초반으로 갓 MP3가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그런 기기를 살 수 없었죠. 대신 집에 있던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제 방은 복도 쪽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는데 그날 밤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던 중 갑작스럽게 복도 너머에서 찢어질 듯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폰을 통해서도 뚫고 들어올 만큼 강렬한 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부모님도 현관 쪽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던 저는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복도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그저 정막이 흐를 뿐이었죠. 의아한 마음에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그곳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현관 앞에는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는데 집 안쪽을 보며 겁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부모님은 모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을 드리겠다고 바로 내려가려 하셨지만 그 순간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어머니의 말에 저와 아버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복도를 둘러보니 정말로 다른 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위아래층을 살펴보아도 문을 열고 밖에 나온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대체 그 비명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집들은 그토록 고요했을까요? 분명 복도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고 불이 켜진 집도 저희 집 외에 몇 군데 더 있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의아했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한두 사람쯤은 구경이라도 나올 법한데 이토록 조용하다니요. 그 순간은 그냥 넘겼지만 이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 안에서조차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접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셨고 빚을 갚아야 했기에 어머니께서도 시내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집의 일상이었죠. 이사를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요새 이상한 꿈을 자꾸 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데 누워있으면 어디선가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려. 저는 그 말에 순간 얼어붙었고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는 소리요? 그게 무슨 소리였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는 여자가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 밤새도록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저와 어머니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매우 신경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요새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여보, 나도 들었어.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난 자다가 들은 게 아니고 샤워하다가 들었어.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앳된 목소리로 비웃듯이 웃는 소리였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들은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더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날 아침은 무언가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제가 직접 그 일을 겪게 되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와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날은 수학 문제가 술술 풀리더군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 오기가 생겨서 자정을 훌쩍 넘길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비로소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는 중이었고
저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의지해 냉장고를 열어 물을 따랐죠. 물을 마시면서 문득 거실 구석이 눈에 띄었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와 소파 사이의 어두운 공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시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앉아있는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이더군요. 믿기지 않아 두 눈을 다시 비비고 살펴보니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벽을 향해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또렷이 보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그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여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휙 돌리는 게 아니라 초당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이죠.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일까? 만약 갑자기 달려들면 어떻게 하지?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야? 하지만 겁에 질려 몸이 얼어붙은 저는 부모님을 부르거나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완전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끔찍했습니다. 한쪽 눈이 완전히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입술은 새빨갛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하얀색인지 검붉은색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끔찍했던 건 그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왔지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순간에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죠.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 가득 울리는 가운데 저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방금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는 너무 공부에 열중해서 그런 거야 라며 저를 다독이셨지만 어머니는 뭔가 복잡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실에 모인 우리는 마치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일 외에도 자신이 겪었던 이상한 경험들을 하나둘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리수거를 위해 자주 아파트 밖으로 나가셨는데 매번 느끼던 점은 주변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쓰레기장을 확인해보니 일주일 전에 버린 쓰레기가 여전히 상단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직접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단지는 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실제 거주자는 극히 적었고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분들도 덜어 계셨는데 어머니는 과거의 베란다 너머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자 울음소리도 몇 번이나 들으셨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좌우나 위아래 어느 집에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 가야 해. 저와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일이 많았다 해도 일상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우리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건물 말이 원래 정신병원이 있었던 자리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이 단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 때문에 도망치듯 집을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은 예전 정신병원이 있던 건물이었으며 그마저도 정식 병원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병원은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가두어두고 치료라기보다는 마치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는 곳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귀신들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의 형상, 울부짖는 여자의 모습, 그리고 알 수 없는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점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마치 정신병원 환자처럼 변해버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고 위험하다며
귀신 문제를 떠나서도 이곳에서 더 머무르는 건 화를 부르는 일이라며 서둘러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며 이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뒤에도 저희 가족은 약 2주 정도 더 그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었죠. 특히 거실에서 봤던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밤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별다른 일을 겪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몇 번이고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사히 그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의 과거 추억으로 남았지만 가끔 부모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당시의 공포가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기억이었죠.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건물이 정신병원 자리였던 건 맞다고 합니다.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지만 그곳에 있었던 환자들의 혼령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보다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장소인지 모른 채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이 무서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른 채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게 가장 안타깝고도 무섭습니다. 특히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밤마다 병동에서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죠.